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노래 소개만 하고 후루룩 지나갔는데 네. 이번 시간엔 자기 소개부터 합시다. 아 우리 소개.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경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졸업할 것 같이 생긴 네. 영화관 황대리입니다. 그래.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남자가 봐도 높은 콧대가 부러운 배준현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김프로님도 그거 해야죠. 허벅지 싸움을 하면 3등 할 것 같은. 그래요? 김프로님. 맞아요. 좋은 얘기 아닌 것 같아요. 네. 허벅지 씨름이구나. 네. 김주헌, 송미호, 진혜린 씨가 연주해주신 CJ 블루스라는 곡을 시작했고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블루스? 네. 포기구만. CJ 블루스. 예. 네. 큰 의미 없고, 이게 이제 굳이 뭔가를 갖다 붙이자면, 그래도 이제 블루스 영화니까, 블루스 영화예요? 블루스 음악이니까, 네. 미국 미국? 정신 내지는 요런 게 좀 아메리카 정서, 요런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 미국. 요렇게 갖다 붙여봅니다만,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후원자 소개로 시작할게요. 네. 후원회장의 후원자 소개입니다. 무량행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카이로스 모모인가? 네. 그렇겠죠? 네네. 카이로스 모모님께서 후원해주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꾸준히 계속 후원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으로 차곡차곡 저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GB 얘기만 한참 하다가 저희가 커피 선물을 못 드렸는데 아, 네. 네, 이번 편에 지난 회 것까지 같이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찰스에서 보내드리는 더치커피 네. 한 병씩 받으실 분은요 바나나나나님. 바나나나나. 네. 저희 그 GB 사진을 제일 먼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바나나나나님도 마찬가지로 연락처, 주소, 전함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카페 철수에서 더치커피를 한 병 보내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또 받으실 분은 충남 서산이군요. 충남 서산에서 올라오신 GB를 보러 네. 올라오신 무량행님. 네. 또 저희 후원도 해주셨네요. 네. 무량행님께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주소와 연락처, 이름 이렇게 보내주시면 메일로 네. 보내주시면 대구 수성교 근처에 있는 기분 좋은 카페 철수에서 보내드리는 커피, 더치커피 네. 2병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병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야. 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요. 네. 네. 자, 그래서 너무 이 영화 얘기만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네. 요즘에 뭐 촬영 알바를 좀 배 저요? 감독님 여기저기 다니시는 것 같던데? 네. 허리 괜찮다니까 또 이것들이 연락 와가지고. 네. 간간히 촬영 알바를 이제 제가 작업실에 이제 작가도 있고, 네. 간간히 왔던 성작가도 있고, 뭐, 연출하는 글 쓰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한번 물꼬를 탔었거든요. 바이럴 광고 알바를 한번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저한테 오던 연락이, 저 알아 누워있는 동안, 제 그쪽으로 옆자리에 있는 왔군요. 친구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스텝으로 부르는. 스텝이 제일 마음 편하지. 네, 짐 옮겨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매번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은퇴하고 싶다 힘들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 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 황 대리님 요즘에 어떠세요? 메가박스는 잘 됩니까? 뭐 잘 되겠지. 메가박스야 뭐
그래. 제가 잘 하든 안 되든 뭐 잘 여러분들이 영화를 많이 봐주신 덕분에 잘 굴러가고 있고 저는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 헐리우드 영화 PD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영화랑도 이어지는 거지만 없는 시간을 쪼개서 또 영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프로님은 저는 뭐 김프로쇼 다시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지난번보다는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2,000명 다시 회복하고 와. 그래서 이제 구독자 9,000명 넘었더라고요. 빨리 우와. 늘더라. 네. 진짜 그 순위도 장난 아니던데. 네. 이제 시사 얘기 이런 걸 좀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쵸. 여기 이런 판인가 봐. 대선도 가까이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젊은 모습.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 일단 중도라니까. 양극단. 진정한 중도. 양극단. 이 시대의 진정한 더블 클릭. 그래서 일부 그 김프로쇼 게시판에다가 네. 그 김프로님이 시네마스타에 대한 애정이 짙고 아, 맞아요. 김프로쇼에 너무 또 달리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지. 그렇지 않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댓글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유튜브로 간다고 해결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일타쌍피잖아요. 네. 보이는 라디오들이 다 망했거든요. 그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영상은 영상의 문법이 있고 네. 그쵸. 라디오는 라디오의 이 문법이 있고 또 라디오를 즐기시는 분들의 이런 성향과 뭐 이런 게 전혀 다른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라디오 하는 걸 그냥 이렇게 갖다 옮겨놓는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서. 아니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거를 그 자리로 녹음해가지고 뭐 거기다 올려놓고 잘 되기를 바랄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영상 문법에 맞게 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당연히. 네. 뭐 그런 저런 걸 이제 테스트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고민 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라디오를 즐겨주시는 분들이 즐겨서 이제 저희 방송을 좀 들어주시지만 네. 어찌됐든 이제 늘상 얘기하지만 어느 분 또 그렇게 올려줬더라 이게 또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뭔가 투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그러셨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했던데 네. 그냥 저 혼자 하는 현실적인 고민 같은 거예요. 네. 요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 두 분은 생업도 있는데 뭐 이렇게 계속 그냥 일주일에 2개씩 영화 보고 나와가지고 아무 뭐 개런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을 벌써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뭐 마냥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출연료라도 뭐 얼마씩 용돈벌이라도 하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는 없고 이러다가는 그냥 그동안 즐거웠고요. 뭐,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충분히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기 전에 뭔가 이제 활로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한 대로 GB가 좀 들어오거나 뭐 이런 거라도 있으면 저희가 즐겁게 좀 할 동력이 좀 될 텐데. 그렇죠. 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GB를 한 거는 저희한테는 나름 고무적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냥 팟캐스트만으로 소문이 막 나서 뭐 GB가 뭐 연락이 오고 뭐 이렇기는 사실 좀 가능성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한 어떤 방법이 5년 있을까. 하면 모를까. 그렇죠. 그쵸. 시네타운 19도 뭐 네. SBS라는 타이틀 등에 없고 뭐 그래도 네. 한 5년 동안 이렇게 막 했으니까 그런데 네. 되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뭐 하여튼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짐을 사실 여러분들한테 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좀 뭐 귀에 거슬리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제 어쨌든 식구 같은 마음에 얘기를 했던 거니까 뭐 네. 크게 그냥 염두에 두진 말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끼리 그냥 잡담을 한 거니까. 넋두리. 넋두리를 좀 했는데. 그렇죠. 사람 패기가 없어. 지금 파운더 영화를 봤잖아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야 되나? 패기를 프랜차이즈. 가지고 지금 거기 나는 되게 김프로님이 고무됐을 줄 알았네.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막 뒤통수 치고 막. 다 뺏겨먹고. 물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빨대 꽂아가 쭉쭉 빨아들여야 돼. 그런 마인드가 돼야지 말이야. 네. 아, 이 자리를 빌어 승고가 잘 있니? 예. 성국이야말로 이제 유튜브 문법에 최적화된 그렇죠.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자, 아무튼 그래서 영화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네. 저는 이 영화의 만듦새도 뭐 좋지만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거리들과 너무 맞닿아 있는 지점이 많아가지고 혼자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얹으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아, 고문됐어요? 좀 본인이 고문된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니까 내가 고무되면 될 게 아니라 지금 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이 지금 그러게. 고무가 막 되어가지고 지금 지금 막 녹음된 거 들고 다니면서 영업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끈기. 예. 끈기. 끈기. 긍정의 힘. 사실 거기서 언급하는 것들이 옛날에 시대극 얘기지만 요즘에 그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되게 베스트셀러가 된 그릿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라 뭐 긍정의 힘, 불과 얼마 전에 유행했던 거. 그리고 저는 얼핏 봤을 때 트럼프의 대사 같은 것도 하나 보이고, 뭐 그런 것들 봐가지고 뭔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근간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게 미국의 이야기라고 느꼈으면 사실 거리감이 좀 있었을 건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충분히 적용하고도 남는 이야기라 오히려 더 울림이 더 있었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뭐 드리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어쨌든 성공 신화에 반응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이렇게 딱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내가 긍정적이어서 이만큼을 잃었다라는 거에 사람들이 뭐 알게 모르게 대리만족이랄까요? 그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좌절을 겪고 막 하다가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잃었다라는 걸 보면서 뭔가 되게 만족도 느끼고 이렇게 고향감도 받고 이런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되게 그 천박하게 얘기하면 도둑질한 사람 얘기잖아요. 도둑질해서 성공한 사람 얘기인데 네. 과연 이거를 성공이라고 봐야 되느냐? 근데 또 그거를 윤리적으로 비난하기에는 비즈니스의 여실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또 비난할 수는 없고 네. 뭐 그런 지점들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나는 되게 신선하게 봤는데 네. 야 이게 굉장히 성공 신화다 내지는 뭔가 이 안에서 거기서 늘 얘기하는 무슨 끈기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를 과연 제대로 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흥행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되게 씁쓸하게 보고 나오게 되는 영화인데 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포인트를 또 느끼긴 했는데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래가지고 딕과 맥 형제가 로열티를 받아야 되는 구두 계약을 증명을 못 해가지고 로열티를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맥과 딕이 막 엄청난 송사가 있었나 창업자랑 창업주랑 그런데 결국은 그걸 증명을 못해서 이렇게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정말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천박하게 성공해라. 나 원래 우리 하는 건 바뀌지 않는다. 이 자세였나.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건 뭐 찾아보진 않았으니까. 네. 사실 또 뭐 본인한테 물어봐도 알 수 없고 그렇죠. 본인도 모를 거야. 그렇지. 뭐 그 안에 수많은 합리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처음 얘기했던 게 이제 뭘 이뤘나에 집중했다기보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한 게 뭔가를 보면서 더 씁쓸해지던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이 가볍게 터치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한 명 한 명 언급되는 나오는 캐릭터들의 캐릭터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고 뭐 그런 부분에서 느낄 점도 많았는데 뭔가 성공한 신화를 보면 저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은 저의 나이 어림에 대해서 오늘 질타해 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왜?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생각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싶은 무언가 이 사회 안에서 이게 있다면 뭔가 포기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포기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게 뭐 영화 얘기를 하자면 주인공이 경제적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사업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제일 먼저 큰 결정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이 건드려지던데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가정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던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울림이 있었거든요. 이건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가? 물론 뭐 사례를 찾아보면 있겠죠. 집도 잘 사는데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뭔가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가정생활이 제대로 됐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진짜 양립할 수 없는 가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꾸리게 되는 이 주인공의 가정이라는 것은, 뭔가 야망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으로 저는 더 다가오고, 뭔가 가정을 꾸리는 느낌으로 다가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사업의 연장선으로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과연 가능한 건가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의 배우자가 계속 바뀐 거는 아니었으니까 뭐 정확한 이제 스토리를 모르니까 뭐 이 사람의 사생활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두 번째 이제 만난 다른 사람의 부인이었지만 뭐 만나게 된 그래서 뭔가 야망이 굉장히 맞는 두 사람이 나중에 계속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때 가서 짝을 만난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 사람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껴진 건 조금 그런 게 안 느껴져서 그렇다. 아니면 이제 그게 이제 약간 비판적인 시선을 견제하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영화가 뭐 만약에 저한테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뭔가 하나의 선이 있을 텐데. 네. 좀 오히려 이제 그런 여러 선택들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비전과 야망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 다시 재혼하고 또 뭐 원래 맥도날드를 만든 장본인들과 연을 끊고 새로운 파트너들과 엄청난 사업을 일궈가지고 지금 맥도날드는 진짜 어마어마한 어떤 대명사잖아요. 네. 외식 사업에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것은. 근데 마지막에 결국 맥도날드는 다시 냉동 아이스크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원래 얘가 맥도날드 시스템을 개발하고 햄버거를 만들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이렇게 크게 성공시켜가지고 자기가 딱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자기가 남긴 거고, 근데 얘는 햄버거 만드는 놈이 아니야 라는 걸 그냥 끝까지 얘기하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누구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했을 때 근데 봐봐라 결국은 다시 돌아왔다. 돈 많이 드는 냉동고가 필요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걸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오히려 저는 거기서 그냥 제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그 지점에서 맥이랑 딕이 승리한 걸 보여준 것 같거든요. 결국 그 햄버거를 직접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로 읽혔어요. 그래서 좀 그때 이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런 선택을 했구나.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혹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막 약간 누가 보면 재수없다 생각할 수도 있고 누가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아까 황 대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 빗대 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조금 불쌍해지더라고요. 자기도 알았을 거야. 자기는 햄버거 만드는 사람이 아니란 걸. 그 햄버거를 자기가 만들 수 없다는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테마, 그 꿈, 명확한 꿈을 놓고 그것으로 자기가 뭔가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것보다는 대박이 목표였던 사람이니까 그거가 어떤 경로로 가든 상관없고 어떤 소재로 가든 상관없고 아이템을 대박에 맞춰놓고 아이템을 막 찾아서 막 그냥 열심히만 하던 사람이어서 그거를 그냥 쭉 보여주는 거라. 그러면 네가 햄버거 장인으로서의 삶을 조금 덜 이렇게까지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개런티만 해도 이제 뭐 그래도 빌려네요니까 그 정도 받으면서 햄버거 장인이 되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욕망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단위의 대박이 났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를 손에 거머쥐는 게 좋은 것이냐. 뭐 그거는 사실 이제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어떤 게 진정한 성공일 것이냐는 이제 다 그 지점에서 이제 갈리는 것 같고 행복의 척도도 그 목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햄버거 만드는 딕과 맥은 이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이 가능한 건가 싶은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파우더에서
우유로 바꿨다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작품적으로 연결되지가 않고 약간 다큐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래 유지비가 안 될 때는 할 수가 없지. 그치. 사이즈를 키우려면. 그치. 근데 사이즈를 안 키우고 내가 그냥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되려 그러면 그게 맞는데 우유를 써야 되는 거고. 사이즈를 키우려면 파우더를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중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네. 그때 이제 질을 높여야 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거기서는 큰 의미부여는 안 됐는데 저는 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박이 목표인 거냐 아니면 장인이 목표인 거냐 네. 어떤 특정한 테마가 목표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의 척도는 분명히 나뉠 것 같아가지고 그쵸. 저는 그 생각하느라고 한참 머리가 좀 이렇게 그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의도적으로 그게 영화의 제일 마지막에 내가 만나는 문장이라는 게 의미심장하게 넣은 것 같긴 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예. 근데 중간에 또 재밌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골프장에 골프나 치고 막 모임이나 하는 애들 그 그냥 알부자들 무식한 놈들 난 모임 안 가겠다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걔네 앞에서 원래 첫 번째 부인이 한번 얘기해줘봐 라고 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쫙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투자를 이끌어내서 걔네가 만든 어떤 체인점을 시찰을 하다가 이거 뭐냐고 만든 햄버거를 가지고 골프장에 들고 와서 막 뭐라 하잖아요. 피클 이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되고 양상추가 몇 마리냐라고 할 때는 저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어요. 딕과 맥이 만든 이 햄버거가 정말로 미국적인 가치를 사람들에게 막 전파할 수 있는 좋은 음식과 좋은 문화를 만드는데 내가 어떤 재능이 있으니 그걸 한번 바치겠다는 입장의 사람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 처음에 얘가 그 매장 오리지널 첫 번째 매장에 가서 햄버거를 먹을 때 찍혀 있는 광경도 그렇고 맛있다 그러고 그 어떤 이상향을 그려놓고 그걸 정말 열심히 도와줌으로써 내가 그걸 실현시켜줄게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한테 심지어 돈을 주고 체인점 돈만 잘 벌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애들한테 분노했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변모를 영화에서 보여줘서 흥미로웠는데 마지막에 또 가장 흥미로운 대사는 화장실에서 모든 계약 이 돈 받고 떡고물 받고 떨어져라 한 다음에 딕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모든 걸 다 오픈해놓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럼 차라리 이거 훔쳐가지 그랬냐라고 했을 때 난 처음부터 니네 햄버거 가게를 갖고 싶었다. 그리고 걔네가 니네 기술을 뺏겨서 나간 애들이 사업에 성공했냐 못하는 이유는 니네 이름을 못 써서다. 난 그걸 고스란히 뺏고 싶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되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스스로가 더 얘한테 매몰차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확신을 하는 건가? 그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애인데 반전처럼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얘의 진심이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서 그 변화의 과정을 좀 더 들어가서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딱히 변화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게 그냥 목표로 삼았던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그걸 성취하는 방법이 악하게 그려지니까 변했다고 느낄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오리지널티를 갖고 와서 또 하나의 미국의 철치를 만드는 그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저런 방법을 취할 수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렇게 인물을 그린 거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변화한 것 같이 다가오지 않고 그냥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택하지 않을 방법까지 보여주는 거에서 약간의 반전 아닌 반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은 오히려 저는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전 재산을 거의 대부분 기부했다는 포인트가 약간 좀 싶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받아들이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그 딕과 맥이 만든 그 햄버거에 뭔가 굉장히 장인 정신에 잠깐 혹했다고도 안 보였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접이식 테이블 하다가 종이컵 하다가 그냥 좋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빡 터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이 햄버거를 잡았을 뿐이고 요거대로 만들어야
이게 더 빨리 퍼져나갈 텐데 걔네들이 했다가 중간에 프랜차이즈를 했다 실패한 방법을 얘네가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오히려 왜냐면 거기 또 양상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양상추 넣잖아. 근데 그때 당시엔 양상추가 없었으니까 그렇지. 이게 뭔가 나는 그거를 먹으면서 양상추가 이런 맛이나? 뭐 이러면서 여기때 이것 때문에 양상추를 끼워 넣었을까? 뭐 이런 걸 약간 기대했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햄버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그냥 그 친구들이 했다가 망한 거를 애들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빡이 쳐서 그치. 그게 가가지고 더 컸지. 막 이제 화를 냈던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냥 쭉 계속 뒤에 가서 나중에 뭐 주변 사람이 조언해줘서 그럼 결국 내가 걔네들 거를 다 먹는 이런 게 되네요?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그쵸. 뭐 이렇게 알아듣고 나중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까지도 그냥 이 사람은 뭔가 일확천금과 대박 신화를 꿈꾸던 사람인데 아이템을 제대로 골랐다는 본인의 확신 내지는 지금까지 경험치에 있어서 그런 네. 삘이 왔구나.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루려고 달려가다가 결국 저런 선택을 하고 저렇게 매몰차게 얘기도 하는구나. 뭐 그거에서도 전혀 감흥이 없었는데 전 오히려 마지막에 기부를 했다고 하니 약간 거기서 네.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나중에 심경 변화가 있었나? 아니, 그것도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실현하는 거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또 하나의 초치를 만드는 게 목표였고 그냥 거기에 자기 이름을 남고 뭐 자기 이름을 계속 대대손손 알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기부했다는 것도 제 생각이니까 어떤 게임에서 이기겠다는 생각인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명예욕이 훨씬 승한 사람이고 이 내가 명예욕을 채울 위치에 가려면 굉장히 많은 지금 코스트가 드는데 이걸 해결해야 할 때는 코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쟤네가 원래 했던 방법 다시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 뭐 우유 다시 넣어도 되는 거고 원래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든 상관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어떤 디그니티나 뭐 아너십과 좀 다른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에 필요한 것들을 정말 그냥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욕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걸 다 했으니 이 돈 뭐 남겨서 뭐해 그냥 전부 기부해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니 오히려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래서 로열티를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뒷과 맥이 얘네는 로열티를 못 받았는데 엄한 사회 기부로 이 전체세 날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가 열패감이 더 심해졌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보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나름의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기업 마인드 내지는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못 그리면 소용없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약간 속상한 마음이 좀 들어서 아니 뭐 그것도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돈인데 같은 돈인데 진짜 파운더한테 그 돈을 안 주고 그냥 딴 데 기부해 버렸냐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대상이 그 최초 그 파운더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있는 커뮤니티, 자기가 명망 있는 사업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쓰는 돈이랑 같은 돈이라도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주는 돈이랑 완전 전혀 다른 거니까. 어쩌면 꼴 보기 싫다가 아니라 내가 얘네한테 줘봐야 얘네 존경심을 이제 얻을 수 없거든. 알지. 다시 얘들은 정말 쉽지. 내가 생각했을 때 얘들은 정말 하찮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 돈도 허투루 쓰고 그냥 뭐 그렇게 지금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갈 게 뻔하다니까 이 돈이 그냥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데서 차이가 난 거죠. 저는 근데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랑 약간 다른 인간형이니. 근데 저는 앞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아이템이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남도 심지어 영향을 줘서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 수 있고 근데 그게 뭐라도 상관없다는 게 이제 저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제가 갑자기 뭐 이렇게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다 생각 안 하니까 이를테면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느 부분에서 제가 그래도 나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눈에는 뭔가가 보이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싶다는 생각, 순수하게. 그게 자신의 동력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이제 공감을 했어요. 이걸 쓰면 정말 내가 말하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내가 단언할 수 있냐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실제가 그렇기 때문이야. 뭐 이런 논조. 그러니까 그냥 방문판매하면서 하는 말이 너무 뻔하고 그냥 판에 박힌 말 같은데 이 사람이 할 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얘는 그걸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 밀크쉐이크를 훨씬 많이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럼 밀크쉐이크가 안 팔려서 이 기계가 필요 없는 걸까? 이 기계가 없어서 네가 덜 팔 걸까? 나는 전자라고 생각해. 라고 할 때 자기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믿어주는 지지자가 있을 때 얘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내랑 처음으로 논쟁을 벌일 때 아내한테 아내가 그래 조금 더 당신이 덜 바쁘고 모임도 자주 가고 하면 좋겠다 할 때 갑자기 우리 주인공이 너무 허탈하게 진심이냐 솔직하게 말해볼까 그런 날은 안 올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랑 다른 지향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공감은 됐어요. 아니 왜 이걸 이때까지 내가 말한 걸 얘도 안 믿는구나. 내가 뭔가를 할 거라는 걸 얘도 안 믿는구나. 근데 그래서 그 아내가 화가 나서 계단을 막 올라가는데 마이클 키튼이 뭐라고 얘기를 딱 하다가 내뱉다가 바로 자기가 말실수를 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내가 너한테 이렇게도 얘기했고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너는 이걸 내 마음을 못 이해해주고 그리고 사실 말하자면 난 그런 모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아내가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왜 날 지지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갑자기 아내가 탁 쳐다봐요. 그러니까 말실수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널 지지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라고 말하거든요. 저 그때 이 사람에게 공감을 했어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동력은 자신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래 그건 될 것 같다 라고 말만 해주면 그걸 정말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뭐라도 상관없다. 나는 근데 이것만 해야 된다 해서는 그 사람이랑 내가 차이가 있지만 어떤 비전을 자기는 봤는데 왜 내가 이걸 도달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는 저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래 너는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 건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고 난 그 능력을 믿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뭔가를 연구하고 달려나가면 이 사람 뭔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맥도날드도 창업한 거구나 까지 기대를 하고 갔는데 뒤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변화의 과정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애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보여주는 그런 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영화가 애매해진 게 아닌가. 야, 그 얘기 주워 담으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그쵸. 네. 그렇고. 저는 포기하는 것들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포기했다고 느껴지는 게, 엘레강스하게 사업하는 거를 포기해야 성공할 수 있나? 이런 고민을 또 하게 됐거든요. 파운더라고 명함에 새겨버리잖아요. 진짜 파운더가 어찌되든 간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회사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미팅도 하고, 많은 협력사나 다른 회사 사람들과도 미팅을 많이 하는데, 보면서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 굉장히 실력 없어 보이거든요. 뭔가 치열하게 논의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 전 사실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한 거를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주장하고 틀렸으면 과감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야 될 그런 협의의 자리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걸 볼 때마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뭔가 젠틀하게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결과를 도출하고 가져가는 과정에 있어서 잡음이 덜 생길 만한 결과로 계속 몰고 간다든가 해야 될 말이 굉장히 심플한데 아니다라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딴 얘기를 하면서 아닌 거를 뉘앙스로 알게 하든지 이런 걸 볼 때마다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 화가 나는 순간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스티브 잡스처럼 막 맞다는 거 막 진짜 막 울면서 막 우기고 나가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는 모습, 이 맥도날드 사례뿐만 아니라 여러 성공 사례들을 보면 어찌됐든 맞다고 생각하는 걸 관철해 나가는 그 모습에서 성공의 원동력이라고 짚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지없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좋은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거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기질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 사람이 포기한 것이 성공의 방법 중에 하나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 저는 조금 거기서 이게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란을 싫어하고 빙빙 돌려서 얘기하고 그건 그냥 일을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을 못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을 못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딕과 맥도 둘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전화를 끊어버리네, 이 새끼가. 이랬단 말이야. 아니, 우유 놓지 말라는데, 일 잘하는 사람인 거지. 사실은, 지금, 황 대리가, 일 좀 하자 했을 때, 딕과 맥을 앞에 놓고 있으면, 저 새끼들 기분 좀 나쁜데, 일은 잘하네. 라고 할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것이 나에겐 옳은 일이니까 인 거랑 아니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다 했을 때 누구에게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발전의 방향에 있는 건가 여서에서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뭔가 운영하는 입장에 서면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해야 되니까. 네, 이윤을 당장 내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인 선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과연 실제로 존재할 것인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약간 비관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포장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렇죠. 뭔가 본인한테 손해가 안 되는 선에서 본인의 이렇게 만족이나 이런 걸 느끼는 경우는 있어도 정말로 뭔가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적지 않나.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것마저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포장하는 데 쓰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게 있잖아요. 탐스였나요? 신발 하나를 사면 하나를 아프리카에 누구인가 준다. 그 신발을. 근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살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선순환 구조로 못 사는 애들에게 신발을 지급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느냐. 근데 그걸 좀 따져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 혹은 정말 친환경 소재만 써가지고 지구에 득이 되는 우린 좋은 방식으로 좋은 공정을 거쳐서 이걸 판매한다. 근데 생각해보면 비슷한 공정을 거치지만 아직도 약간 공장식으로 혹은 조금의 약간의 정말 100% 친환경 소재가 아닌데 거의 비슷한데 몇몇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걸 아직까지 하고 있는 비슷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랑 지금 이들이 100% 우리는 퓨어한 방식으로 제작한다고 한 거랑 놓고 봤을 때 가격 차가 너무 많이 나요.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윤을 생각하고 비싸게 판다는 얘기인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안에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주인공이 계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페이를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는 다 정리를 하고 법 안에서 어쨌거나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그런 형태인 건데 그래서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결과론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진짜 파운더에 대해서 대하는 처우나 이런 거에서 도의적으로는 옳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 그런 선택을 내리는 게 봤을 때 사업적으로 유리하면 그렇게 내리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좀 있었다는 거고 세 번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뭔가 생각해 보면 신념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요즘 저도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랑 실제 나랑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인공도 계속 자기 인커리지하는 그 긍정의 힘의 대사를 계속 틀어놓고 결국 자기 목소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실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게 되고 싶은 사람인데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끈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 됐다고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막 정해져 있잖아요. 근면성실하고 잠덜 자고 어떻게 비즈니스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요즘 사회에서 유효한 그런 성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재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저는 언제 그런 경험을 또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이게 또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군대에 있는 소위 고위 장성들은 되게 우경화돼 있거든요. 근데 젊은 위관급, 영관급 장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훌륭하게 끝까지 이제 결국 진급하는 고위급 장교들은, 장성들은 하나같이 보수적인 가치를 맹신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과정을 보면 저는 그 모습도 봤거든요.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연습을 많이 해요. 이게 뭐 소위 정신교육 자료로 내려오는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내가 입으로 내뱉을 수 있어야 저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잖아요. 정말 이 가치가 내가 내재화가 돼야 저까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끝없이 연습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요구하는 가치를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런 가치를 내재화하고 결국 내 생각으로 만들어야 성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저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해야 될 세 번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든 간에 이 사회에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이것들을 내 성격으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옳은 것처럼, 이게 뭐 한때 유행했잖아요. 새벽이 연다고 하고 끈기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또 최근에 또 괴팍함, 스티브 잡스가 되게 뜨면서 막 괴팍함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막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수많은 성공시나 내지는 이제 모바일 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이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뭐 3분 내지는 15분 뭐 요 정도 사이즈의 그 나름대로 전기가 쫙 이렇게 기승전결 있게. 근데 저는 사실 좀 냉정하게 보는 편이라 안 믿어요 그런 걸. 전 다 결과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로 본인이 성공했던 포인트, 그리고 진짜 주요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오픈 안 한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게 되는 얘기가 이제 뭐 자기가 옛날에 봤던 것들 중이나 내지는 이렇게 내세워서 논리적으로 말이 될 그럴듯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저런 것들을 지키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기가 쉬운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 충분 조건 같은 건데 여기 대구처럼 이런다고 저렇게 된 게 아니라 저렇게 된 애를 봤더니 이렇게 된 건데 그런 성공한 근데 애들 중에 뭐 이런 성공한 경향, 애들 중에서 쭉 뽑아가지고 이제 봤더니 그렇지. 이런 성향이 있더라 하는 것조차도 저는 뭔가 정말 다 그 팩터들을 객관적으로 뽑아낸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말이거나 내지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고 상당 부분이 포장돼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학습해가지고 비슷하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부질없는 짓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저는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신화화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전 그걸 굉장히 그냥 바로 내가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꾸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억을 벌려면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만큼 감동 안 받을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1억이 있으면 20억 벌기 쉬운 거고 1,000만 원 있으면 대출 받아야 돼 라는 얘기를 단어를 잘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떤 스토리화하는 건데 전 모든 스토리가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희극이냐 비극이냐. 근데 이 주인공은 내 인생이 다 돌아봤더니 희극이구나, 다 돌아봤더니 비극이구나라고 판단 안 해요. 보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지. 걔는 그냥 순간순간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건데, 이걸 내가 멀리서 봤더니, 저거 참 참담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동정이 가기도 하고, 혹은, 정말 멋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다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주인공들이 지금 나랑 같이 동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애라면,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상황에서 내가 뭔가 일어났을 때 내가 제대로 대처할 거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저는 옛날 누가 한 말입니까? 무슨 미국 시인이었나?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면서 많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동물들 보면 자기의 실존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고양이 보고 있으면 그냥 고양이잖아. 매 순간.
살아있는 고양이. 그래서 옛날 무슨 시인의 어떤 식구 중에 자기를 동정하는 야생동물은 없다. 심지어 겨울날 추위에 얼어붙어서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달새마저도 뭐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계속 우리를 의미화시키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래서 나의 다음 걸음을 어디로 갈지를 미리 알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런 스토리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어떤 기조는 지금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이 행복한가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더니 행복하다도 있고, 푹 잘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도 있고, 아, 내가 유태인들을 다 죽여버려서 너무 행복하다 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실존이란 게. 근데 뭐 유태인을 다 죽여버리면 행복하다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나는 그러면 평생 잠 못 들 것 같은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때 나의 성공의 척도는 그냥 남들과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저 시끄러운 애의 입을 다물게 해버려야지 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떠한 스토리나 어떠한 공식에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그게 도출이 안 됐을 때 난 왜 모자란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야, 되게 열심히 살았구나 인 거죠. 진짜 열심히 살았죠. 네, 정말 순간순간 진짜 의심이 드는 순간에조차 자기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뭔가를 이뤘구나. 그리고 근데 이 영화가 그걸 또 신화하지도 않는 게, 마지막에 혼자 막 연습하다가 꿈에 그리던 어떤 저택에서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이와 있으면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수도 없이 뇌리에 박히도록 들었던 그 긍정의 힘 문구를 자기 입으로 막 외워서 말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거울을 본단 말이에요. 자기는 안다는 거지. 어디에 도달했고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길은 없는 것 같고, 우리의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 아닌가.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걸 정리하면, 사실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자면 이래요.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걸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거기만 집중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때론 분란을 얘기할지라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에서 주저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게 맞다는 기량을 신뢰하고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 사실 이 말로 뭐 좋게 하자면 이게 나쁜 가치가 아니잖아. 근데 이 공식이 뭐 여기도 이런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성공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식에 넣어도 틀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유일한 뭐랄까 모든 걸 통칭할 수 있는, 이게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다 내포하는 한 가지 대안은 꼭 그게 아니어도 된다는 걸 인정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지점에서 그게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나는 그게 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니라도 된다는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네. 여기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제가 혈기가 넘쳐서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건 오케이 좋아. 근데 그 대안 중에 그 어떤 거라도 이게 아니고 이거 하나 돼. 한마디로 100억 안 벌고 10억 벌어도 돼. 아니면 이거 안 되고 저거여도 돼. 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그 말에 동의할 수 있는 건데. 안분 자족이 나한테 필요한 대책이 아니다는 거죠. 저는 근데 그럴 때 이게 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즉, 전 그래서 어떤 그런 증명을 해내는 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자기 각자 누군가는 잡스가 롤 모델일 텐데 누군가는 잡스가 롤 모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걸, 그러니까 아니 딴 얘기하지 말고 네가 거기 가는데 내가 생각해도 괜찮게 도달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라는 놈이 나왔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증명을 할 깜냥과 그릿이 없다는 거에서 저는 자극을 받는 편인데, 저는 연출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뭐 연출을 종종 해봤고, 영화를 정말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말로 잘 만들면 많은 사람이 본다. 존경도 받고 흥행도 하고 가족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고, 이 가족들도 나와 같이 영화를 찍고, 논란의 아내가 논란의 영화를 편집하거든요. 논란의 동생이 시나리오를 같이 쓰고, 다크나이트 같은 거 배트맨을 찍으라고 줘도 다크나이트를 찍고,
뭐 SF를 찍으라고 해도 인터스텔라로 딸 아빠 얘기를 찍고 근데 흥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온 가족이 같이 해가지고 증명해내는 거. 그리고 마틴 스코세지는 그 리틀 이탈리아에서 깡패가 안 됐으면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영화를 찍다가 로버트 드니로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막 맨날 하던 영화를 찍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그가 영화라는 매체를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영화인들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한여를 복원하는데 마틴 스코세지가 만든 재단이 사용되게 됐고 그가 연출을 못한다고는 아무도 말 못하고 그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 흥행이 대박이 나지 않은 적은 많지만 흥행이 참패해서 그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마틴 스코세지는 자기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음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좋은 영화는 왜 좋고 나쁜 영화는 나는 왜 나쁜지를 얘기하고 있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롤모델이 있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 증명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뭔가를 위해서 내가 현재를 담보 잡힌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실 아무것도 못 이루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지금 이 순간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나의 비전과 일치되는 선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찾고 있는 건지 지금 쾌락적인 어떤 순도 높은 자극을 받고 있는 건지 이걸 당연히 구분해내는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일정 부분은 미래를 위해서 현실을 담보로 잡히겠죠. 하지만 그 담보로 잡히는 행위 자체가 재밌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너 혼자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얘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라는 어떤 증명. 이런 걸 자꾸 찾아내서 그들과 함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이를테면 우리가 이거 팟캐스트 우리끼리 하다가 집에 하면 누가 오겠어? 오네? 이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좋아하네? 할 만한 거구나. 하는 어떤 확인들? 이런 순간순간 어떤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 굉장히 정확한 롤모델을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그 롤모델과 같은 역할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빠지기 너무 쉬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이제 영화를 보면서 네. 행복의 척도는 만족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를 벌었다고 어느 정도를 가졌다고 만족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없으니까 본인의 그 목표와 본인의 생김새, 본인이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자각하고 아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참 똑똑한 양반인 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본인의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행복한지를 먼저 알아야 네. 그거에 맞춰서 목표도 세팅하고 뭐 그거를 이루고 죽든 못 이루고 죽든 뭔가 이렇게 있을 텐데 네. 저는 그 영화에서만 보여주면 사실 그걸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햄버거 장인들이 나는 내 기회를 이렇게 뺏겼어도 괜찮아 행복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얘네들도 햄버거만 만들고 햄버거 장인 내지는 자기들이 정말 그 스피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그 남의 거를 가로챘다고 보이는 크록. 예. 이 주인공도 그러면 본인이 그렸던 대박의 꿈은 어떤 것이냐? 대저택에서 예쁜 아내하고 같이 그냥 사는 것이 만족했던 것이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영화가 일정 부분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할 만한 거리를 강요하지 않고 던져줬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뭐 인상 깊기는 했는데 네. 근데 또 반대로 보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냥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막 반응하고 우와 영화 너무 좋았다라고 하기에는 2% 모자라게 좀 느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도 네. 좀 있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머리 빠개지게 얘기하라고 멈춰놓은 네. 느낌이 있으니까 네. 영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비극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특히 뭐 사실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희생되고 포기했던 것들이 뒤에 남아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의 한국 사회에까지 저는 적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적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인적 자원만 믿고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모두 한 명 한 명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이런 환경에서 이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성취들을 이룬 나라가 되었는데 서로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서로 믿으면서. 그리고 민주주의 네. 뭐 자기가 원하는 가치들을 실현한 사람들도 있고 네. 부를 축적한 사람도 있고 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에 왔더니 자살률 1위, 출산율 꼴등 이런 사회가 도달하게 된 거죠. 모두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 뭐랄까 그 한 명의 맥도날드 창립자의 모습이 사회로 적용하자면 이런 모습으로 돼버리는 건 아닌가. 한 명 한 명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약간 이런 비극적으로 저는 공식으로 대입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아둥바둥 열심히 살아도 안 돼? 그러면 어떤 게 가치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면 지금의 성취는 분명히 성취가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건데 그래서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게 뭐가 옳다 그런가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영화가 제시한 방면으로 살면 그걸 또 한국 사회에 대입하자면 내가 보는 이 수치로 드러나는 건데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옳은 것인가 네. 그리고 계속 고민하게 돼서 이 영화가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제가 찾은 건 아니지만 이게 비극적인 대답을 찾는다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대입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대답이 될 수 있겠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이 영화가 가볍지 않고 지금 내 사회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대답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울림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시네마스터 1년 동안 진행하면서 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 얘기 시작하고 셋이서 한 번도 안 웃은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안 웃었어. 그렇구만. 한 번도 안 웃었어요. 야, 맥도날드 얘기로 햄버거 얘기로 내가 안 웃어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혹시 이제 네. 너무 불편하다라고 느껴서 이렇게 게시판 올려주신 분들 많은데 네. 요렇게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신지 한번 보시고 그렇지. 비교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네. 진짜 오랫동안 영화 얘기를 했는데 거의 웃지 않고 뻘소리 안 하고 되게 남이 들으면 어떻게 보면 좀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의 어려운 얘기들만 했는데 뭐 하여튼 고민이 많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랬다고 네. 느껴지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말을 번복하자면 큰 물음표를 저한테 던졌다기보다는 가장 비극적인 답안을 저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네. 생각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 되게 신기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와 대화할 때 이제 당신이 좀 바쁘지 않고 하면 뭐 싸우기 직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저도 조금 깝깝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가 막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야 저게 근데 좀 안 맞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마이클 키튼이 그래 뭐 집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주차장 같은 거 하면서 아내랑 시간 많이 보내는 게 행복한 애면 얼마나 참 편할까라는 생각 하나랑 아니 저 아내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영업하면서 저거 파는 게 재밌는 애면 얼마나 좋을까. 저 참 평행선을 그리겠구나. 그래서 만난 거죠. 그쵸? 두 번째 여자.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아내가 힘도 주고 지지하고 그걸 또 남편을 알고 하던 전반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두 번째 아내를 만났잖아요. 남의 아내 뺏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 남의 아내를 뺏었다는 것도 조금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만난 아내도 마이클 키튼을 만나기 전까지 뭔가 깝깝한 게 있었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네. 저는 되게 희한한 느낌을 받은 게 둘이 밤에 서로의 남편과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심야에 통화를 하는데 이 지금 불륜이잖아. 근데 일 얘기만 하더라고요. 아 정말 말 잘 통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네.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저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니 같이 안 살면서도 꼭 지금 뭐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 아니면 뭐 일하는 사람 따로 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 따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지금 분류해 놓거나 뭐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습 어떤 모델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오히려 또 하게 되는. 그럼 뭐 있는데 그 맥도날드만큼 돈을 많이 못 벌었겠지. 그렇지. 그래.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길게 했는데요. 맥도날드로 들어갔다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품고 나오게 되는 영화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영화를 보고 들으시는 분보다는 그냥 들으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저희들 얘기를 듣고는 도대체 무슨 영화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나 네.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김주헌, 송미호, 진혜린 씨가 연주해 주시는 시즌 블루스 들으면서 인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는 영화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